안녕하세요. 기호논리학 수강생 여러분. 자, 5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예고드린 대로 이번 수업에서는 몇몇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말고 6장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 강의의 강의 노트도 역시 워크북 형태이긴 하지만 이 워크북의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 워크북과 그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 A, B, C 연습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강의한 것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 D인데요. 번역을 하고 논증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일상언어로 표현된 논증이 있네요. 줄리어스 시저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권력을 찬탈했다면 그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자, 그리고 시저는 합법적인 황제였거나 또는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권력을 찬탈했다. 그리고 시저는 합법적인 황제였다. 따라서 그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우선 번역을 해봐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순 문장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한 3개의 단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권력을 찬탈했다면, 자, 줄리어스 시저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권력을 찬탈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줄리어스 시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저는 합법적인 황제였거나 이거 새로 나온 문장이죠. 이거를 이제 C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는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권력을 찬탈했다. 이것도 A네, 맞죠? 또 시저는 합법적인 황제였다. 이건 C네요, 맞죠? 따라서 그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not B죠. 그러면 번역을 다시 완성하면은 첫 번째 전제는 A이면 B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C 또는 A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C네요. 그 다음에 따라서 두 줄 긋고 그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옳지 않다. not B가 되는 거죠. 자, 글씨가 참 못생겼는데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분석한 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전제 A이면 B다. 전제 A는 C이거나 A이다. 정말 글씨가 정말 예쁘게 안 쓰시네. 제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마우스도 아니죠. 이게 트랙패드죠. 자, 이게 그리고 결론은 not B다. 그래도 이게 그 아크로바트 리더 무료로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 깔아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짠 이렇게 주석을 입력할 수 있는데 주석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워크북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상에서 그러니까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해야죠. 아유 8줄이나 되니까 T, F, T. 아유,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그냥 엄청 가겠네요. 글씨 쓰는데. F. 그 다음에 이제 A가 F인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 F, T, F. 자, 그 다음에 A면 B다. A면 B다는
A가 참이지만 B가 거짓인 경우, 요 두 경우에만 거짓이고요. 나머지는 다 참이죠. 빨리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C이거나 A이다. 그러니까 C랑 A랑 둘 다 거짓인, C랑 A랑 둘 다 거짓인 쪽이 어디 있죠?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죠. 요거 두 개만 거짓이고 나머진 참인 거죠. 그 다음에 C는 시대로 그대로 가면 되죠. T, F, T, F, T, F, T, F. 아이고,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그 다음에 not B. not B는 요거 그대로 딱 거꾸로 하면 되죠. F, F, T, T, F, F, T, T. 자, 우리 뭘 찾아야 되죠? 전제가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줄이 있는지. 곧장 보이네. 첫 번째 줄에. 자, 이런 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발레 역할을 하는 거죠. 발레입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부당하다. 자, 됐습니다. 자, 컴퓨터라면 훨씬 금방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종이하면 훨씬 금방 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2로 넘어가 보죠. 자, 이거는 연습 문제 2는 여기 약식 진리표 방법을 쓰는 건데요. 자, 이게 논증이 과연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알아보려면 뭘 하라고요? 우선 모든 전제들의 참을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거에는 저런 게 생기네요. 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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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줘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우리가 맨 처음 아는 게 뭐예요? B가 F라는 게 확실하죠, 맞죠? 요 단순 문장 그 자체가 F라고 처음 알려줬으니까 요게 F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게 F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B가 F인데 not A or B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가 참이려면 이 첫 번째 not A가 참이어야겠네, 맞죠? not A가 말고 not A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not A도 참이겠네, 맞죠? 그 다음에 not A가 참인데 not A이면 C다가 참이라면 C도 참이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문장 A, B, C에 대한 진리값이 다 결정됐죠? 그렇죠? C가 참이고 A는 거짓이에요. 다 써봤어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말이 되죠? 여기도 말이 돼요. 두 번째 전제도. 하지만 세 번째 전제는 어때요? C이면 A다라는 세 번째 전제는 C가 참이고 A가 거짓이니까 이거 거짓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건 모순이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아냈어요? 모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러한 진리값 조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논증은 타당하다는 거죠. 타당하다는 거죠. valid. 갑자기 제가 영어를 쓰네요. 혹시 영어로 쓰면 혹시 좀 쉬울까 했는데 영어도 개발해발이네요. 자, 자, 약식 진리표 방법 해보니까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훨씬 요 위에 진리표 8줄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금방 끝나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A이면 not B다. 이게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도 도대체 제가 무슨 평가를 했는지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기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논증이 원래 무슨 내용이 뭐였고
이게 뭐 직관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정말 완벽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 논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자칫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형식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기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딱 그걸 의도한 거기도 해요. 논리적 참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에 의해서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만 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 참이라는 것. 또는 형식에 의해서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도 딱 그 말인 거죠. 우리는 형식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내용을 안 봐도 사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리어스 시저 얘기를 한참 했지만 사실은 이 논증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논리학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문장을 번역만 하면 되는 거죠.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 문장의 논리적 형식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적 형식만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논증의 평가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표 방식으로 하면 좀 길게, 약식 진리표 방법을 이용하면 좀 짧게 걸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A이면 not B다. B이면 not이다. 따라서 not A and not B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아리송한데요. 자, 방법에 따라서 그냥 해보죠. 기계적으로. 자, 모든 부분에 모든 그 전제에 t를 부여하고 결론에 f를 부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B and C가 참이다. 자, 이게 참이려면 각각이 다 참여해야 되죠.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더 어렵냐면, 자, 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좀 어려워지는 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not A and not B가 F이다. 자, 그러면, 자,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인 경우.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경우.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인 경우. 세 가지나 되죠. 따라서, 자, 요것만 봐서는 A와 B의 진리값을 곧장 알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각각의 문장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가장 쉽게 그걸 구성하고 있는 단순 문장의 진리값을 빨리 알려줄 만한 것,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경우를 따져가지고 이거인 경우랑 저거인 경우랑 한번 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 연습 문제 2의 세 번째 문제는 3번 문제는 이게 확실하게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서 아마 경우를 나눠서 쭉 쫓아가 봐야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런 경우의 문제는 이 약식 진리표의 방법이 그렇게 아주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식 진리표 방법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이유는 문장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정한 모든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그런 경우를 쭉 써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확정되는 진리값이 있는 거죠. 여기처럼. 자, 요 B and C 연원 문장에 참이려면 각각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 각각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B가 참, 그러니까 not B는 뭐예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not B도 거짓이죠. 자, 그럼 요게 거짓이려면 not A가 뭐여야겠어요? not A가 거짓이어야 되죠. 그러면 A는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가니까
자, 요거는 말이 되고 여긴 말이 되고요. 하지만 첫 번째 전제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전제가 참이 A가 참이고 not B가 F인데 그러면 T로부터 A로 F로 가는 그런 조건부는 거짓이죠. 따라서 우린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죠.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실수했죠? 자, 제가 방금 전 풀어놓은 걸 제가 아까 연습장에 풀어놓은 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자, 아까도 봤지만 연업 문장의 경우에 하나가 F라고 해서 다른 하나가 F여야 되는 건 아니죠. 전체 문장이 F이기 위해서 아까 not B가 F라고 해서 not A가 F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지워야 돼요. 자, 지웁시다. 지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다시 not B는 F고요. 자, 이거 처음 꼭 한번 시작할 때 저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F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여기서는 not A가 결정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전제를 not B가 F일 때 A이면 not B다가 참이려면 A가 꼭 뭐여야 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A가 참이면 이게 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A는 거짓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 그러면 첫 번째 전제가 참이 되고요. A가 그럼 참이면 not A는 참이죠. 그래도 not A and not B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낸 거죠? 모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그러한 진리값의 조합을 찾아낸 거예요. 자, A는 거짓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참이고 C는 참일 때 우리는 이 논증이 발레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invalid라고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 문제 F1으로 가죠. 자, 다시 선비와 사기꾼 문제인데요. 자, 예전에 풀었던 선비와 사기꾼 문제에서 달라진 건 뭐예요? 조건문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조건문. 그래서 그 문제 푸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우선 보죠. A. 정확히 우리들 중 두 사람만이 선비이다. 자, 여기서 보면 각각은 선비이거나 사기꾼인 거죠. 선비는 참말만 하고 사기꾼은 거짓말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죠. 자, A가 선비라면 자, 그냥 이렇게 갑시다. A가 선비라면 있고 A가 사기꾼 글씨가 막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A가 선비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들 중 두 사람만은 선비다. 벌써 A가 선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선비라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쉬운 문장이 B는 좀 문장이 복잡하니까 C를 먼저 보죠. A는 사기꾼이다. 자, 어때요? A가 선비라면 C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C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C는 사기꾼. 자, C가 사기꾼이라면 A가 선비고
그럼 무슨 말이 돼야 되죠? A의 말이 참이냐야 되니까 정확히 우리들 중 두 사람만의 선비다 라고 했으니까 벌써 C의 사기꾼 나왔으니까 B가 선비여야 되죠. 자,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B가 선비가 되는 게? 자, B가 하는 말을 한번 봐야죠. 자, 지금 A의 말은 요 상황과 A의 말과 말이 일관적이고 C가 사기꾼인 게 말이 되고요. B의 말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A가 선비라면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 사기꾼이다. 맞네요. 그리고 B가 참말하고 있는 거죠. 선비인데 참말했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사기꾼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A가 사기꾼인 경우 C를 문장을 보면 C가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죠? 참말하고 있으니까 C가 선비여야 돼요. C가 선비고요. 그러면 B는 A가 선비라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사기꾼이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사기꾼이다. 선비라면 A가 선비라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사기꾼이다. 근데 A가 선비가 아니니까 B가 하는 말은 무조건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요? B가 선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일단은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배정을 했는데 이게 그럼 말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말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일단 A가 한번 사기꾼이라고 가정해보고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선비가 2명이고 사기꾼이 1명이에요. 선비가 정확히 2명이네요. 그럼 A는 지금 뭐예요? 참말을 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곧 사기꾼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A와 B씨가 말을 했을 때 A는 선비, C는 사기꾼, B는 선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보죠. 자, 이것도 경우의 수를 좀 따져서 보죠. 자, A가 선비, A가 선비인 경우랑 저기 마음에 안 드는데 A가 선비인 경우랑 A가 사기꾼인 경우랑 이렇게 자, 짧게 그냥 할게요. 동그라미랑 X랑. 그러면 A가 선비라면 자,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또 C가 또 A에 대해서 바로 말했으니까 C가 선비람을 정확히 말했어요. C가 선비인 거죠. 그쵸? C가 진실을 말한 거니까 A가 선비라는 그런 진실을 말했죠. 자, 그 다음에 A가 선비라면 C는 사기꾼이다. A는 선비인데 C는 선비여야 되죠. 그러니까 B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B는 거짓말쟁이인 거죠. 사기꾼이에요. 자, 근데 A의 말 한번 보죠.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이다. 내가 선비라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다. 내가 선비라면 정권이 참이고 후권도 참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선비가 맞네요. 말이 되죠. 자, 이 경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사기꾼이라면이라고 일단 해봤는데 잠깐만 보죠. A가 사기꾼이라면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이다. 자, 이 문장 잘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애초에 전건이 거짓이죠. A가 사기꾼이라면. A가 사기꾼인 경우에 전건이 애초에 거짓말이 되니까 이건 애초에 시작도 못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A의 말이 무조건
선비일 경우에만 참여되고, 선비일 경우에 참여되고, 거짓말일 경우에 A가 사기꾼일 경우에도 참여돼 버리기 때문에, 자, 경우는 시작도 못하죠. 그래서 A가 선비, B가 사기꾼, C가 이제 선비인 경우만 가능한 거죠. 자, 이걸 한번 진리표를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문장 논리 언어 보면은 문장을 그냥 대문자,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라 해서 지난번에 소문자 ABC를 사용해 봤었는데, X, Y, Z라는 문장을 사용할게요. X는 A는 선비이다. Y는 B는 선비이다. Z는 C는 선비이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자, A의 말은 뭐예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선비라면이죠. X이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이다. 모두가 사기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X이면 X이거나 Y이거나 Z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B의 말은 뭐예요? B의 말은 A가 선비라면 X라면 not C이다, not Z이다네요. 그렇죠? X이면 not Z이다 라는 거고요. C의 말은 X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진리표를 이용해서 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건 우리 A의 말을 보면은 이게 아까 분석한 바에 따르면 뭐예요? 이게 다 참이죠? 그쵸? X가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참이 된다 그랬죠? X가 참이면 후권 참이 되죠. X가 거짓이면 후권도, X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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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T, F, T,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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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F,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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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F, F, F. 자,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는 건데, X이면 not Z이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중요한 건 전제가 참인 경우만 봐야 되죠? 이건 전제 타당성 분석하는 게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만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벌써 여기 우리가 뭘 봐야 된다 했죠? X, Y, Z의 말이 요거랑 쌍이 딱 맞는 경우만 찾아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TTT면 여기도 TTT고, TTF면 TTF이고, 그런 경우만 찾아야 돼요. TFF면 TFF. 벌써 여기 F로 시작하는데 여기 T로 시작하니까 이쪽은 말이 안 돼요. 이쪽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자, X이면 not Z이다. X가 참이니까, 참인 경우에, Z가 거짓인 경우에만 참여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CMR은 X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T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TTT인데 TFT 안 되죠. TTF인데 TTT, TFT인데 TFT. 오케이, 여기가 되네요. 맞죠? 바로 무슨 경우예요? A의 말이 참이고 B의 말이 거짓이고 C의 말이 참인 경우. 다시 말해서 A는 선부이고 B는 사기꾼이고 C는 선비인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경우랑 똑같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품이 더 많이 들어요. 다만 기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자, 죄송합니다. 여기 완벽하게 꺼놓고 했어야 되는데. 자, 연습 문제의 주입니다. 자, 선비, 사기꾼, 보통 사람. 이건 약간 더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한 명씩 산대요. 그러니까 세 명이 사는 거죠. 선비 한 명 살고 사기꾼 한 명 살고 보통 사람 한 명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서 이 보통 사람이 껴들면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확실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선비는 사기꾼과 결혼했대요. 왜 이런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미혼이고요. 그리고 신분을 따지면 선비, 보통 사람, 사기꾼 순서라고 하네요. 자, 이건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가 아직은 잘 못 찾아냈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해봐야 돼요. 경우를 따져서. 그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훈련하는 거냐? 어, 논리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훈련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A는 나는 B보다 신분이 높거나 또는 높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B는 내가 A와 결혼했다면 나는 미혼이다. C는 나는 A보다 신분이 높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우선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이 뭘까요? 저라면 A부터 볼 거예요. 그 이유는 A가 문장이 무조건 참이에요. 그 점이 좋은 점 있죠. 왜냐하면 A는 무슨 말했냐면 B보다 신분이 높거나 또는 높지 않다니까 무조건 참인 거죠. 뭐뭐이거나 뭐뭐하지 않다라는 형식이니까 무조건 참이에요. 그렇다면 A는 선비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보통 사람도 살기 때문에 얘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A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A의 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선비이거나 A가 보통 사람이거나 인 거죠. 둘 중 하나인 건 분명히 사기꾼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볼까요? 저도 좀 컨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헷갈려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만약에 선비라면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A가 선비라면 그러면 B는 내가 A와 결혼했다면 나는 미혼이다. A가 선비라면 자, B가 A와 결혼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B가 A와 결혼했다면 사기꾼이죠. 선비랑 결혼하는 건 사기꾼이니까 맞죠? 나는 미혼이다 라는 말 거짓말이니까 정말 거짓말을 했네요. 사기꾼인 게 말이 되죠. 만약에 B가 뭐가 될 수도 있죠? 보통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사람이라면 B가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A와 결혼했다면 나는 미혼이다 라는 말은 참말이 되죠. 왜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결혼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혼이고요. 어쨌든 정권이 거짓말이니까 정권이 거짓이니까 상관이 없이 참이고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아이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B가 사기꾼이거나 B가 뭐라고요? B가 그 보통 사람이거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보죠. C는 뭐가 되죠? A가 선비, B가 사기꾼이면 C는 보통 사람이 되죠. 보통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C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죠.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선비이고 B가 보통 사람이라면 C가 사기꾼이어야 되죠. C가 사기꾼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나는 A보다 신분이 높지 않다. 뭐 진실을 말했네요. 그런데 사기꾼이니까 진실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돼요. 이 경우는 안 되고요. 이 경우는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죠. A가 보통 사람인 경우에 B는 뭐가 될 수 있냐? 내가 A와 결혼했다면 나는 미혼이다. 자, 결혼을 했다면 거짓말이고
결혼을 안 했다면 참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B는 결혼을 했다. 이제 A와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A가 보통 사람이니까. A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는 A와 결혼을 안 했으니까 B는 무조건 참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참말을 하는 거예요. B는. 맞죠? 선비. B가 선비가 되는 겁니다. B가 다른 경우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B는 무조건 지금 참말을 한 셈이죠. 결혼을 안 하는 것. A와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 다 자동으로 C는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죠. 그런데 사기꾼이라면 자 A가 지금 이 경우에는 A가 보통 사람이고 C가 사기꾼인데 보통 사람이 사기꾼보다 신분이 높죠. 따라서 C는 A보다 신분이 높지 않죠. 이건 진실이죠. 자, 진실이기 때문에 C는 사기꾼으로서 이런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경우도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찾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죠. A가 선비고 B가 사기꾼이고 C가 보통 사람인 그런 경우를 찾은 겁니다. 자, 컴퓨터 해봤더니 제가 아까 푼 거랑 똑같네요. 자, 다음에 이거 너무 헷갈려요. 중간중간에 막 하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봅시다. 나는 미혼이다. 또 시작해보죠. 자, 미혼이니까 자, A의 말이 참말이라면 참이면 A의 말이 참이라면 자, A의 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A의 말이 과연 참인가? 봤더니 A의 말이 참이라면 A는 보통 사람인 거죠. 맞죠? 미혼이니까. 미혼인 게 보통 사람만 결혼 안 했죠.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A는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A는 보통 사람이거나 이제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니까 A 말을 이렇게 막 분석해 볼 필요 없이 A의 말인 선비라면 참이 될 수 없으니까 바로 그것만 따져서 그냥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선비라면 A의 말이 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A가 보통 사람이거나 A가 보통 사람으로서 참말을 했거나 A가 사기꾼으로서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보통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게만 봐야겠죠. 헷갈립니다. 자, 어쨌든 이건 맞고요. 그랬을 때 나는 A와 결혼했거나 또는 C와 결혼했다. 자, B의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B의 케이스를 A와 결혼을 잠깐만요. 제가 여기 A가 보통 사람 A가 보통 사람. 나는 A와 결혼했거나 C와 결혼했다. 자, B가 지금 참말을 하는 경우라면 A와 결혼할 수 없죠. A가 보통 사람이니까. 그렇죠. B가 지금 참말하는 선비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에 얘는 C랑 결혼했을 거겠죠. 자, 이게 말이 되죠? 자, A가 보통 사람이고 B는 A와 결혼했거나 C와 결혼했다. 자, B가 선비로서 그렇게 할 수 있죠. C와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C는 사기꾼이겠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B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B가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되죠? B가 사기꾼이라면 B는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C랑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B의 말이 참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는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지금 B의 말은 참말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가 선비이고 C가 거짓말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C의 말도 한번 봐야겠죠. 나는 A와 결혼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A와 결혼하지
맞는 말이잖아, 맞죠? C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B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C의 말은 진실이네요. 따라서 이것도 안 돼요, 맞죠? 사기꾼으로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A가 사기꾼인 경우에 B는 어떻게 되죠? B는 선비이거나 B는 보통 사람이거나죠. B가 선비라면 C는 누구예요? 보통 사람이고요. B가 보통 사람이라면 C는 선비가 되겠죠. 그러면 B가 보통 사람이라면 B가 선비라면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나는 A와 결혼했거나 C와 결혼했다. 맞죠? 선비라면 당연히 A와 결혼했겠죠. A와. 그렇죠. A와 결혼하니까 이게 진실을 말한 거고요. 선비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A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C의 말은 뭐예요? C는 보통 사람으로서 결혼 안 했겠죠. 진실을 말했죠. 보통 사람 진실을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말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말이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B가 보통 사람인 경우는 어떨까요? B가 보통 사람인 경우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말을 분석하나 마나 별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선비라면 C가 선비라면 C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A랑 결혼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A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C의 말은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C는 선비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쪽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냈죠? A가 사기꾼이고 B가 선비고 C가 보통 사람이 그런 경우에만 이게 말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죠. 뭐 신분 순서로 따진다면 이제 B가 제일 높은 신분,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로 신분이 결정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 자, 저도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문제들 제가 과제에 몇 번호들을 알려드렸죠? 그 문제를 풀어서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